한 주간 서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. 박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동무 같이 공차합시다. 이거는 뭐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친구라 그러지 동무란 말 안 쓰잖아요. 네, 사실 저희가 동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죠. 이런 단어는 이제 북한에서 친구를 부를 때 동무야 이렇게 딱 부르는 건데 최근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런 대화를 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. 그 이유가 최근 서울시가 이제 내년에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요, 평양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유가 이제 지난 4.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교류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나 문화교류에 지금 속도를 좀 더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경평 축구도 부활될 것 같다는데 서울 축구단과 평양 축구단이 만나는 이런 빅 이벤트 뭐 다시 언제 부활할까요? 네,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사실 경기고요.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경평 축구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1946년 해방 이후에 서울 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. 당시에 서울 시민의 응원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.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관중들이 난동을 부려서요. 경찰이 공포탄을 쏴야지만 진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이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열광했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1차 목표가 바로 이 경평 축구의 부활입니다. 사실 저도 FC 서울의 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평 축구가 부활돼서 FC 서울하고 평양의 뭐 축구팀하고 이렇게 그 경기를 하게 된다면 꼭 가서 보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막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농구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러던 것 같은데. 네, 뭐 축구보단 농구를 먼저 하자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. 사실 지난 2월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통일위원장을 만나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자고 권유를 했고 또 같이 좀 경평 축구를 부활해보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요. 이런 남북교류를 위한 발걸음이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해오던 겁니다. 2016년에 서울시가 서울 평양 도시협력 10대 과제를 만들었었는데요. 보시다시피 좀 큰 거를 제가 꼽아봤는데 뭐 대동강 수지를 개선하자 혹은 뭐 재난 분야를 공동으로 협력하자, 대중교통을 운영체계를 협력하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를 설립하자는 게 있어요. 이게 그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남북합작 공동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데에도 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외에도 뭐 기술 표준 통합을 위해서 뭐 공동사업단 구성하자. 그렇죠. 8번 같은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탄소 배출권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? 또 역사, 문화, 체육, 또 보건, 의료 분야에서 좀 협력하자. 이렇게 얘기를 하는 10대 과제. 뭐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아주 뭐 굉장히 예언적으로 먼저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, 2010년 이후로 서울시하고 평양이든 뭐 하여튼 대북 그 교류들이 다 막혀 있었던 거죠? 네, 거의 없었죠. 사실상 거의 없었고 아직까지 북한이 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도 문화나 스포츠 교류를 우선으로 하되 이후에 이렇게 계획해놨던 10대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교류나 협력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조직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, 과연 내년에 열릴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이 올지 그리고 또 공동 입장을 할 수 있을지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? 물 좋은 서울시다. 이건 또 뭡니까? 우리 서울시가 물이 좋은 편인가요? 네, 여태까지 뭐 아리수 맛을 좀 개선시키겠다, 뭐 수질을 더 높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. 그 서울시가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좀 물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대대적인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. 이게 이제 여름철을 앞둔 대비책인데요. 5월부터 9월까지 아이들이 뛰노는 바닥 분수라든지 또 뭐 조경 목적으로 설치해둔 실개청 등 그 수경시설 총 204곳의 수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사실 여의도에 그 거대한 수경시설 있잖아요. 거기에 여름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. 그런데
물이 깨끗하지 않을까 봐 절대 먹지 말아라 네.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집중 점검을 하는군요. 자, 그러면 이 수질 좋은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? 기본적으로 그 바닥 분수나 이런 데 그 수질을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이게 이제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몸에 네. 이렇게 직접 닦거나 보는 물도 깐깐하게 챙기겠다는 욕심이 드러난 건데 네. 여름철이 되면 특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이 네. 뭐 바닥 분수대나 음수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. 이 물 안에 있는 대장균이나 잔류 염소 등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하. 얼마나 오염 수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럼 만약 검사를 딱 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뭐 네. 오염이 됐다 그러면 즉각 뭐 사용을 중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만약에 수질 기준 부적합 시설로 판명이 나면 네. 이렇게 즉시 시설 개방 중지가 되고요. 예, 또 수질 개선 조치는 당연한 거고 예. 과태료 부과가 1차로는 100만 원인데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2차, 3차 점점 네. 늘어나게 됩니다. 예. 과태료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공포를 좀 느낄만 하네요. 관리하시는 분들이. 근데 지금 보면은 한강물이 엄청나게 뿌옇게 보이고 또 네.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처럼 비가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데 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같은데 네. 이제 한강물을 보면 굉장히 오염도가 높습니다. 네. 그 서울시가 이런 분수대 같은 생활 수질 외에도 한강의 깨끗한 물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 현재 서울시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요. 이렇게 빗물을 저장했다가 한강으로 내보냅니다. 네. 근데 이 과정에서 1차로 침전물 처리를 하고요. 2차로는 소독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바로 한강에 방류를 하게 되면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네. 소독 처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. 예. 또 앞으로 한강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염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방안이나 수질 조사 등을 거쳐서 정말 물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. 일단 한강에 내보낼 때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은 뭐 홍수가 나게 되면은 정말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. 준비들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튼 여름이 다가오는데 물이 깨끗해진다니까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키워드,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5월의 선물. 5월에는 어떤 선물이 있나요? 사실 5월에 저는 선물 받을 일보다는 이제 줄 일이 좀 많아졌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벌써? 왜냐하면 뭐 사촌 동생 어린이날도 챙겨야 되지, 예. 어버이날에 또 선물을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. 뭐 사실 이 선물이 나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. 네. 애를 키우다 보면 더더욱 많아지죠. 네, 소비가 예. 특히 많아지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죠. 예. 예. 이렇게 뭐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 그 어린이날 행사가 궁금하실 것 같고요.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지 좀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5월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랑 공연 등을 쫙 모아봤는데 예. 워낙 행사가 많아서 정말 예. 추천하고 싶고 또 이색적인 축제만 제가 추려봤거든요. 아, 예. 예. 가장 먼저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서울 연극제가 펼쳐집니다. 예. 제가 저번 주말에 미리 또 다녀와 봤는데 예. 정말 아이들이 많았고 예. 또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연극보다는 좀 더 야외 공연도 있고 마임이라든지 또 연극 탈을 쓰고 아이들이 다 같이 놀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고 예. 특히 저는 정말 저번 강추하는 그런 연극제입니다. 한번 예. 다녀오셨었나요?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죠. 아, 정말요? 연극 예전에 만들 때. 예, 대학 시절에 연극 예. 한번 참여하셨다고. 아니, 실제로 그 대학로에서 극장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극장으로 예, 하셨구나. 서울 연극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죠. 제가 직접 기획도 한 적도 있었고요, 참여해서. 정말 좋으시. 예,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. 지금 사실은 제가 한번 그 1인 극을 이제 모놀로그로 하는 걸 갖다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도 이미 정말 고등학생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아주 뜨거운 경연을 펼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그런 연극 작품도 많았고 야외에도 아예 무대를 설치해서 예.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예. 정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서울 연극제였고 예.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한강 망원 지역에 있는 서울함공원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. 아, 예. 네, 이게 뭐 어린이를 위해서 구연 동화라든지 마술 공연 등 다양한데 이런 행사도 행사지만 이 우리 해양을 지키던 이 원형 그대로인 군함 세척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이게 생각했습니다. 올해 개장한 건가요? 네. 이 함공원이? 예, 새로 만들어진 공원 즐겨 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동화 축제도 있네요.
네, 이번 주 금, 토, 일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. 네. 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은 도로를 통제하고 바닥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. 네. 이쪽을 찾으시는 분들은 교통 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주차는 또 어디에 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린이대공원. 네, 여기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사거리부터 전문까지 주차장 총 6차선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. 네, 참 좋은 정보입니다. 사실 저도 분명히 어딘간 가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 상당히 끌리는데요. 다만 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낭패를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부모님과 함께 또 공연도 한번 이제 서울영국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까지 알찬 소식 박가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